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죠. 미국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시장이 좀 조정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분석들이 그런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9천억 정도 굉장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 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선물도 일단 매도를 했어요. 선물도 매도를 했고, 콜옵션은 매수해, 풋옵션 매수면은 일단은 확장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오늘 포지션으로 보면은 일단은 아래쪽 가능성을 일단 조금 열어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관도 오늘 좀 많이 팔았죠. 기관도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정도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497억 정도 일단 팔았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하락한 가장 주된 이유가, 일단 미국이 긴축이 뭐 2023년이라고 그랬다가 금리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 시기 자체가 좀 더 당겨지는 거 아니냐, 뭐 긴축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우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이고 있는 미국 내의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인데요. 일단 국채금리가 최근에 많이 일단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미국의 장기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 뭐 금리를 올렸을 때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그렇게 볼 문제는 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시장 안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제 시장 한수에서도 그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지금 시장 안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준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죠. 재무부에서는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일단 있었고, 이번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단 물가가 상당 기간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시장에서 지금 컨센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한 3%대 인플레이션이 3%대나 3%대 초반 중반 정도 올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연준의 타겟은 2%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봤을 땐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자산 인플레 부분을 일정 부분 막는다든지, 사실은 이제 고용 부분은 여전히 살아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용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인플레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럼 지금은 왜 인플레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전에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지금 돈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돈 쓰시라고. 옛날에는 은행에 풀던 돈을 개인들한테 풀다 보니까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고용이 살아나야지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인플레 자체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조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 게, 일단은 저는 이게 분석을 한 번씩 할 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묘하게, 그쵸? 묘하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나스닥인데요. 이게 기술적 분석을 안 하려고 해도, 그쵸? 기술 분석을 안 하려고 해도 여기가 저항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 정도가 지지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쵸? 패턴선 부분을 그어봐도 그렇고, 이번에도 역시 그 근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부분 가지고 지금이 이상하게 이제 그런 위치에서만 악재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악재를 쏟아내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무너진 상태는 일단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너진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수 기준으로 13,900포인트, 나스닥의 경우에는 13,900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일반 개인 투자자고, 그렇죠? 단지 이제 예전에 증권사에 한번 있어 봤다, 아니면은
한국경제TV에서 20년 동안 패널로 지금 계속 출연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많은 분들한테 제가 주식 투자에서 가지고 있던 직관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있다? 뭐 이런 그런 부분을 빼고는, 그렇죠? 할 줄 아는 건 주식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을 빼고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플레 부분은 사실 고민이 되긴 할 건데, 이번이 이전에 리만 사태가 되었던, 아니면은 IT 버블 때가 되었던, 그때랑 좀 많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4차 산업혁명은 좀 많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술 패권. 이게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중국 사이에는 이제 반도체를 위시한 기술 패권 부분에 대한 도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는 사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유럽에서는 가장 강력한 왕이죠, 그렇죠? 대박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유럽을 한번 통일을 해보려는 생각도 했었던, 그렇죠? 그 합스부르크 왕가를 이었던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가가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쪽하고 스페인 쪽하고 스페인을 위시한 다른 식민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왕위를 물려줄 때 어떻게 물려줬냐면 자기 동생한테는 오스트리아 쪽, 그리고 자기 아들 필리페 2세한테는 스페인 쪽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래서 스페인이 굉장히 강하죠. 네덜란드도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의 식민지 비슷했고 거기서 독립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적 함대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스페인의 국력이 그만큼 강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의 스페인은 어떻게 보면 유럽 내 위상에서 따져봤을 때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에 비해서 좀 못 미치죠.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다른 나라들은 산업혁명의 시기를 겪을 때 스페인은 산업혁명의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농업 국가죠. 농업이고 관광 위주의 그런 국가고, 예전에 그래서 법을 깨질 때도 부동산 법을 깨지면서 스페인이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았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산업혁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을 지금 뭔가 취득하거나 획득하지 않고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던,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되었던, 그렇죠?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핵심 기술이 되었던, 클라우드나 5G에 대한 핵심 기술이 되었던, 위성에 대한 핵심 기술이 되었던, 뭔가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기술 부분을 지금 획득하지 않으면, 아니면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을 위해서, 아니면 수소라든지 시장 안에서 가만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예전에 없었던 기술이 이제는 필요해지는 기술, 그런 부분들로 많이 이제 점철이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국가 단위로 만약에 이 부분을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높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성장 산업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지만 지금은 인플레가 좀 심하고 이러니까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그쪽에 개발하는 부분을 일단 좀 놔두자. 딴 나라들은 달리겠지만, 이게 가능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행정부가 머리가 제대로 달려 있다면 지금 늦으면 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차는 사실 좀 늦었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굉장히 빨리 달려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수출은 잘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배터리 기술도 엄청 많이 따라왔고요.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기술로 자꾸 자기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야, 너희들은 반도체를 어떻게 알아? 사서 써라. 너희 나라에선 만들지 마라. 전혀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고 14나노 이상은 만들어도 되는데 14나노 이하는 우리가 만들어서 너희한테 팔게. 너희는 만들지 마라. 이게 뭐죠? 이 기술 패권이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일단은 막 열심히 다른 나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플레가 강하고 이러니까 일단은 경기를 좀 눌러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 이거 그냥 억누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년, 2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라의 경쟁력이 저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미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사실은 그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쵸? 돈을 많이 풀었고 금리도 거의 뭐 제로 금리입니다. 그쵸? 거의 제로 금리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산 버블이 터져버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돈을 풀 거예요? 돈은 이미 많이 풀어놨으니까, 그쵸? 거의 1년에 우리나라의 GDP만큼 풉니다. 미국이. 돈은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돈은 못 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금리를 낮추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낮출 금리도 없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은 어릴 수도 있겠죠. 뭐 두 단계 정도는 뭐 2023년, 뭐 2024년까지 어릴 수는 있겠죠. 그래야지 내려줄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산이 버블이 생긴 상태에서 이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무기를 얻기 위해서 뭔가 지금의 성장 산업,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수소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이러한 부분을 포기할 거냐? 그건 또 못하죠. 그래서 아마 머리가 터질 것 같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한국경제TV에서 나갔을 때 포켓 안에 손만 넣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아닌가. 뭐가 나올지 몰라 여기서. 야, 금리 인상 빨리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내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계속 보고 있어. 갑자기 손이 나올 수 있어. 나 손 집어넣었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코멘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손을 꺼냈을 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물론 밀리면은 약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밀리면은 뭐 이전 추세선까지도 밀렸다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밀리기 전에 이미 밀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겁먹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스닥 먼저 나오니까 코스닥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저번에 얘기를 해드릴 때 이번 시장 반등은 무조건 이전 고점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는 말씀을 일단 한번 해드렸고 두 번째 해드렸던 얘기는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이전 바로 직전에 저가가 안 깨지면 일단 긍정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전혀 뭐 걸쳐지는 건 없습니다. 나쁘지 않은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전에 이제 잡아드렸던 부분에서 포인트만 조금 높게 한 템포 더 올려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죠. 코스닥은 1005포인트 정도 되네요. 조정받으면 일단 1005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전혀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1005포인트가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1002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무리 없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1002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코스닥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2포인트가 깨지면은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는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전 고점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돌파를 딱 이렇게 했을 때 막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켜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것만 안 깨지면 거의 관계없고 밀리면은 여기 저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밀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저점 부분은 깨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요 패턴 안에서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스권 하단에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부분은 321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3210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우리 시장도 3210이 깨지지 않으면 크게 뭐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10포인트가 만약에 이탈이 되는 모습이 일단 보여지게 되면 한번 뭐 눌렸다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일단 3100까지는 열어두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3100까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진 소위 이제 2020년 3월 19일부터 시작됐던 상승의 흐름 자체는 전혀 무탈하죠. 변함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묘하게도 시장에서는 항상 좀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시장이 저항선 근처에 조정을 받으면은 뭔가 이런 악재 때문에 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장 안에는 항상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밀리면은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왜 밀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왜 이것 때문에 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뉴스플로에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시장 안에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오늘 관심 있게 가는 종목군들,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신종 변종 바이러스 부분 때문에 얘기들도 좀 많아요. 그렇죠? 국경이 다시금 폐쇄가 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셀트리온 일단은 반등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는 일단은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때 이렇게 이제 자꾸 말씀을 해드렸죠. 셀트리온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 자체는 지금 일단 돌려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밀리더라도 얼마만 깨지지 않으면 가격권 기준으로 26만 1천원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반등을 일단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요한 것은 내일 가격권이 일단은 28만 1,500원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LG전자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LG전자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해드릴 때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좀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볼트가 미국의 두 번째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열심히 부품을 대고 있는 회사로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을 뛰어넘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항선 근처에 있습니다. 돌파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한 3.6%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시장 안에서 나름 또 선방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은 대부분 우리가 바이오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변종 바이러스 얘기들이 좀 많았고, 변종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시젠이 있을 겁니다. 시젠은 오늘 일단 추세는 넘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의 추세는 좀 넘어서 이번 상승 자체가 일단은 한 11만원 선까지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가지시고 보셔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바이오 일단 강세, 골프존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 골프존은 사실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쵸? 많이 올랐고, 지금 많이 오르면 14만원 언저리가 타켓이 일단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일단 저항선에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저항선에 일단 진입을 해서 내일 강권 자체는 오늘 형성되는 조금가 위로 올라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올라서지 못하면 여기 안에 박스권으로 갇힐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 다 움직임 좋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전에 언급을 한번 해드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제가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종목은 홀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해 드리는데, 아마 셀트리온 요거 얘기할 때가 6월 14일이었을 거예요. 6월 14일 날 일단 들어갔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흐름이 안 깨지면 다시 그 플러스로 돌아서는, 오늘 시장이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그쵸?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죠. 지금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목표는 6월 14일 방송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밀리더라도 14만 6,700원 깨지지 않으면 괜찮은 걸로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OLED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움직임을 일단 줬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거래가 좀 많이 실려 있는 종목은 첨보 쪽으로 거래가 좀 많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패턴 자체는 뭐 돌파를 해낸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올라가면 일단 21만 4천원 정도가 일단은 목표 타겟이 된다. 3,000원 정도가 타겟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가격권이네요. 가격권 기준으로 17만 9천원 깨지지 않으면 관계없으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하실 때 나는 초보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번 시장이 항상 지금 보시면 이게 저항선 근처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항선 근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예 이걸 넘어서든지 아니면 아예 패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금 반등할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조금 이제 좀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전히 시장이 지금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를 할 때 시장이 밀리면 항상 시장 안에는 악재가 많이 나오고요. 시장이 오르면은 항상 시장에는 호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올랐다, 뭐 저것 때문에 올랐다, 시장이 밀리면 이것 때문에 밀렸다, 이것 때문에 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재탕 삼탕이 되죠. 오늘 얘기도 사실은 금리 인상이 당겨졌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전에 나왔던 얘기고, 변종 바이러스 얘기 자체도 뭐 없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이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아까 보셨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그것 때문에 밀렸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흐름이 깨지면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액션을 취한다. 이것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밀리니까 좀 불안한데 내일 또 오르면 또 기분이 달라지겠죠? 좋을 정도입니다. 그쵸?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굳건한 마음으로 도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